먼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난 한석규는 한국 영화계와 드라마계를 통틀어 가장 존경받는 배우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이름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1990년대 한국 영화의 황금기가 떠오르고 동시에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모든 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연극 무대에서 시작해 방송과 영화를 거쳐 드라마까지 그는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국 연기계의 산증인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석규가 처음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린 것은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MBC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 아들과 딸, 서울의 달 같은 작품들에서 그는 조연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차분한 목소리와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서울의 달은 당시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였고 이 작품을 통해 한석규는 단순한 신인 배우가 아니라 앞으로 큰 활약을 펼칠 인물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석규는 26, 27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아직 젊고 풋풋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연기에는 이미 범상치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활동하던 다른 젊은 배우들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거나 튀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차분하고 깊이 있는 연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드라마 제작진들도 그의 가능성을 일찍부터 알아봤고 점점 더 큰 역할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한국 드라마 시장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케이블 방송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안방극장을 시청했습니다. 그때 브라운관을 통해 본 한석규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의 목소리는 한 번 들으면 잊기 어려웠습니다. 중저음의 차분한 톤은 안정감을 주었고 동시에 어딘가 끌리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석규의 진짜 도약은 영화 무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5년 개봉한 닥터봉은 그의 스크린 데뷔작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 성공을 거두었고 한석규는 단번에 영화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닥터봉은 코미디 요소가 강한 작품이었는데 한석규는 여기서 진지한 역할뿐만 아니라 유머러스한 연기도 소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관객들은 이 새로운 얼굴에 열광했고 영화계는 한석규라는 신예 배우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닥터봉의 성공 이후 한석규는 본격적으로 영화 중심의 배우로 활동 무대를 옮겼습니다. 드라마에서 쌓은 경험과 영화라는 새로운 매체가 만나면서 한석규만의 독특한 연기 스타일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드라마는 긴 호흡으로 캐릭터를 천천히 만들어가는 작업이라면 영화는 짧은 시간 안에 강렬한 인상을 남겨야 하는 작업입니다. 한석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잘할 수 있는 배우였습니다. 1996년은 한석규에게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이 해에 그는 두 편의 중요한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먼저 은행나무 침대라는 작품이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는 로맨스를 다룬 작품으로 한석규는 여기서 감성적이고 따뜻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화의 흥행은 크지 않았지만 한석규의 로맨틱한 연기는 많은 여성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로 사랑을 속삭이는 장면들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같은 해 개봉한 초록물고기는 한석규의 연기 인생에서 전환점이 된 작품이었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영화였던 이 작품에서 한석규는 느와르 장르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조직 생활을 하는 거친 청년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전까지 보여주었던 차분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폭력적인 행동, 불안정한 감정 상태를 가진 캐릭터를 한석규는 설득력 있게 연기해냈습니다. 초록물고기는 한국 영화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작품입니다. 1990년대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이 영화는 비평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석규의 영희 역시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단순히 잘생긴 로맨틱 배우가 아니라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는 실력파 배우임을 증명했습니다. 영화제에서도 주목을 받았고 한석규는 여러 신인상과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1997년에 개봉한 넘버3는 한석규의 필모그래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입니다. 송강호와 함께 출연한 이 영화에서 한석규는 조직의 3인자라는 애매한 위치에 있는 인물을 연기했습니다. 1인자가 되고 싶지만 될 수 없고 2인자를 견제하면서도 협력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 속에 있는 캐릭터였습니다. 한석규는 이런 미묘한 심리 상태를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으면서도 어딘가 불안하고
강해 보이지만 실은 약한 면도 있는 인물을 훌륭하게 그려냈습니다. 넘버 샘은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두었고 비평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한석규와 송강호의 연기 대결은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두 배우 모두 최선을 다해 연기했고 그 결과 영화는 긴장감 넘치는 작품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한석규는 느와르 장르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같은 해 개봉한 접속은 한국 로맨스 영화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장윤현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사랑을 찾아가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한석규는 전도연과 함께 출연했고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는 완벽했습니다. 한석규가 연기한 캐릭터는 외롭고 상처받은 남자였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사랑을 통해 치유받아가는 과정이 섬세하게 그려졌습니다. 접속에서 한석규는 또 한 번 자신의 감성적인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크게 표현하지 않아도 눈빛과 표정만으로 깊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배우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영화 후반부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 장면은 많은 관객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한석규의 떨리는 눈빛과 조심스러운 말투는 사랑의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담아냈습니다. 접속은 당시로서는 참신한 소재를 다룬 작품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 막 대중화되기 시작하던 시기였고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는 설정은 신선했습니다. 영화는 큰 흥행 성공을 거두었고 한석규는 로맨스 영화에서도 최고의 배우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느와르와 로맨스 두 장르 모두에서 인정받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1998년 개봉한 8월의 크리스마스는 한석규 필모그래피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허진호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진관 주인과 주차 단속권의 잔잔한 사랑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한석규가 연기한 정원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조용히 자신의 삶을 정리해갑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한석규는 절제된 감정 연기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영화 내내 그는 크게 울거나 소리 지르는 장면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장면에서 조용히 웃거나 말없이 바라보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연기 속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 그리고 삶에 대한 애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관객들은 한석규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캐릭터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시문아와의 호흡도 완벽했습니다. 두 사람은 영화 속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한 분위기,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모습들이 사랑의 감정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특히 한석규가 카메라 뒤에서 시문아를 바라보는 장면들은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사랑과 안타까움, 그리고 이별에 대한 준비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는 개봉 당시부터 큰 사랑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작으로 남아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어김없이 이 영화를 다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석규의 조용하지만 깊은 연기는 시간이 지나도 색바래지 않습니다. 이 작품으로 한석규는 여러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고 최고의 연기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한국 영화사를 바꾼 작품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쉬리였습니다. 강재규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시대를 연 기념비적인 작품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되었고 액션 장면들도 할리우드 영화 못지않은 수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남북 분단이라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배경으로 스파이 스릴러와 액션 그리고 로맨스를 조화롭게 결합한 작품이었습니다. 한석규는 이 영화에서 국가정보원 요원 유중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북한의 특수요원을 추적하는 남한 정보요원으로 뛰어난 실력과 강한 책임감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한석규는 이전 작품들에서 보여주었던 다양한 면모를 이 한 캐릭터 안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액션 장면에서는 강렬한 카리스마를, 동료들과의 장면에서는 따뜻한 인간미를, 작전 수행 중에는 냉철한 판단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쉬리의 액션 장면들은 당시 한국 영화에서 보기 드문 스케일이었습니다. 총격전, 추격전, 폭발 장면 등이 박진감 넘치게 펼쳐졌고 한석규는 이런 액션 장면들을 직접 소화했습니다. 그는 영화 촬영을 위해 사전에 체력 훈련과 무술 연습을 했고 총기 다루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 결과 영화 속 액션 장면들은 매우 사실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쉬리가 단순한 액션 영화만은 아니었습니다. 영화는 남북 분단의 비극, 이념의 대립,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받는 개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석규가 연기한 유중원도 단순한 액션 히어로가 아니라 복잡한 감정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임무와 개인적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동료의 죽음에 슬퍼하고 적이지만 이해할 수 있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생각하는 모습들이 그려졌습니다. 쉬리는 개봉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관객 수가 계속 증가했고 결국 당시 한국 영화 역사상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6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극장을 찾았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였습니다. 쉬리의 성공은 한국 영화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영화도 충분히 대중적인 흥행작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업계에 심어주었고 많은 투자자들이 영화 산업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한석규는 쉬리를 통해 단순한 인기 배우를 넘어 한국 영화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해외에서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쉬리는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개봉되었고 한국 영화와 한국 배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류의 물결에서 한석규는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같은 해인 1999년에는 Tell Me Something이라는 작품에도 출연했습니다. 이처럼 한석규는 1990년대 내내 쉬지 않고 작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1995년 닥터봉을 시작으로 1999년 쉬리까지 불과 5년 사이에 그는 1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이런 활발한 활동은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연기에 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영화계가 그를 얼마나 필요로 했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1990년대를 돌이켜보면 한석규의 이름이 빠질 수 없습니다. 그 시기는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시대였습니다. 충무로가 다시 활기를 찾고 새로운 감독들이 등장하고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심에 한석규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인 감독들의 야심작에도 출연했고 대작 상업 영화에도 참여했습니다. 작품을 고르는 그의 안목은 뛰어났고 대부분의 작품이 작품성이나 흥행 면에서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한석규가 1990년대에 보여준 다양한 연기들은 그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를 증명했습니다. 로맨스에서는 따뜻하고 감성적인 남자를, 느와르에서는 냉정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을, 액션에서는 강인한 전사를 연기했습니다. 코미디 요소가 있는 작품에서는 유머 감각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오가면서도 한석규만의 색깔은 항상 유지되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아도 그것은 한석규의 연기였고 관객들은 그것을 사랑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한석규는 각종 영화제에서 상을 휩쓸었습니다. 청룡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고 대종상 영화제에서도 수상했습니다. 백상예술대상에서는 영화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수상 경력은 그가 단순한 흥행 스타가 아니라 연기력을 인정받는 배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론가들도 한석규의 연기를 높이 평가했고 동료 배우들도 그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한석규는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항상 함께 작업한 감독과 스태프, 동료 배우들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연기가 좋았던 것은 좋은 시나리오와 훌륭한 연출, 그리고 훌륭한 상대 배우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고 한석규를 더욱 존경받는 배우로 만들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석규의 활동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1990년대처럼 매년 여러 편의 영화에 출연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더 신중하게 작품을 선택했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연기에 집중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영화뿐만 아니라 연극 무대에도 섰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대중들 앞에 자주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나타날 때마다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2000년대 한국 영화계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쉬리의 성공 이후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속속 제작되었고 한국 영화의 시장 점유율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새로운 배우들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한석규의 위치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1990년대를 대표하는 배우로 기억되었고 후배 배우들에게는 목표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한석규는 이 시기에 자신의 연기를 더욱 갈고 닦았습니다. 화려한 외면보다는 내면의 깊이를 추구했고 캐릭터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했습니다. 그는 역할을 준비할 때 대본을 수없이 읽고 캐릭터의 모든 면을 분석했습니다. 캐릭터의 과거는 어땠을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왔을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쳐 탄생한 한석규의 연기는 항상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한석규는 다시 한번 대중들 앞에 화려하게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드라마 무대였습니다. 2011년 방영된 SBS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 그는 조선의 네 번째 임금인 세종대왕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실 한석규가 사극에 출연한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1990년대에 현대극과 영화에서 주로 활동했던 그가 사극을 선택한 것은 의외였기 때문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한글 창제를 둘러싼 음모와 권력 다툼을 그린 퓨전 사극이었습니다.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하되 픽션을 가미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한석규가 연기한 세종은 기존에 우리가 알던 성군의 이미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백성을 사랑하고 한글을 창제한 위대한 왕이었지만 동시에 정치적 현실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한석규는 세종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그의 세종은 완벽한 성군이 아니라 고민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태종과의 복잡한 관계, 한글 창제를 반대하는 세력과의 대립, 백성을 위한다는 명분과 현실 정치 사이에서의 고뇌가 섬세하게 그려졌습니다. 한석규는 이런 복잡한 캐릭터를 깊이 있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영희는 역사 속 인물에 생명을 불어넣었고 세종을 단순한 위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는 인간으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방영되자마자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한글 창제라는 소재 자체가 흥미로웠고 미스터리와 액션이 결합된 스토리도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석규의 연기가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왕의 권위와 인간의 약함을 동시에 보여주었고 정치가의 냉철함과 아버지의 따뜻함을 함께 표현했습니다. 특히 한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보여준 세종의 집념과 열정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드라마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한석규는 그해 연기 대상을 받았습니다. 영화 배우로 큰 성공을 거둔 후 드라마로 돌아와 또 한 번 정점을 찍은 것입니다. 이는 배우와 아리드네스문인 경이 있었습니다. 많은 배우들이 영화와 드라마 중 한쪽에서만 성공하거나 한때 인기를 누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석규는 드라마에서 시작해 영화로 큰 성공을 거두고 다시 드라마로 돌아와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의 성공은 한석규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사극에서도 인정받는 배우가 되었고 역사적 인물을 연기하는 데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의 영이 스펙트럼을 더욱 넓혀주었습니다. 현대극, 시대극, 사극 모두를 소화할 수 있는 배우가 된 것입니다. 2014년에는 SBS 드라마 비밀의 문에 출연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의 21대 임금인 영조 역할을 맡았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드라마에서 한석규는 또 다른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종이 개혁적이고 백성을 생각하는 왕이었다면 영조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현실주의자에 가까웠습니다. 영조는 역사적으로 복잡한 인물입니다. 오랜 시간 왕위에 있으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동시에 자신의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도 죽게 한 비극적인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한석규는 이런 복잡한 인물을 입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위엄과 아버지로서의 고뇌, 정치가로서의 냉정함과 인간으로서의 괴로움을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비밀의 문에서 한석규의 영예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같은 왕이라는 역할이지만 세종과 영조는 완전히 다른 캐릭터였고 한석규는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연기했습니다. 세종을 연기할 때와는 다른 목소리 톤, 다른 걸음걸이, 다른 표정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준비와 노력이 있었기에 한석규의 영조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한석규는 또 하나의 대표작을 만들어냈습니다. SBS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한석규의 커리어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김사부라는 캐릭터는 이제 한석규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었고 드라마는 시즌3까지 제작되며 장수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낭만닥터 김사부에서 한석규는 김사부라는 이름의 의사를 연기했습니다. 김사부의 본명은 부용주였습니다. 한때 대학병원에 촉망받는 외과 의사였던 그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시골의 작은 돌담병원으로 내려와 평범한 의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의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김사부는 한석규가 연기한 캐릭터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는 완벽한 의술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매우 인간적입니다. 환자를 대할 때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엄하지만 애정이 넘칩니다. 수술실에서는 냉철하고 정확하지만
수술실 밖에서는 소탈하고 유머러스합니다. 한석규는 이런 다층적인 캐릭터를 자연스럽게 소화했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의 핵심 메시지는 의술의 본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김사부는 의사의 유일한 목표는 환자를 살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출세나 돈, 명예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환자의 생명만이 중요합니다. 이런 신념을 가진 김사부는 젊은 의사들에게 진정한 의술이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동시에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잃어버린 꿈을 되찾게 해줍니다. 한석규가 연기한 김사부는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그가 수술실에 들어서면 모든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매우 따뜻한 사람입니다. 환자들과 이야기할 때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로하고 젊은 의사들이 힘들어할 때는 격려해줍니다. 이런 양면성이 김사부라는 캐릭터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는 방영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시청률이 회를 거듭할수록 상승했고 시즌1의 마지막 회는 2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케이블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이 발달한 시대의 지상파 드라마가 거둔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매주 목금요일을 기다렸고 방영 후에는 인터넷에서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시즌2가 제작되었습니다. 2020년에 방영된 시즌2 역시 큰 사랑을 받았고 시청률도 시즌1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시즌3가 방영되었습니다. 모든 시즌에서 한석규는 변함없이 김사부를 연기했고 매 시즌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의 김사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시즌을 거듭하면서 김사부는 더 깊어졌고 한석규의 연기도 더욱 원숙해졌습니다. 이 낭만 닥터 김사부 시리즈의 성공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우선 한석규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배우임을 증명했습니다. 젊은 배우들이 주로 사랑받는 드라마 시장에서 중년의 배우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석규는 나이를 먹으면서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주었고 중후한 매력으로 모든 세대의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이 드라마는 의학 드라마가 단순히 병원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술의 의미, 의사의 사명, 생명의 가치 같은 무거운 주제들을 다루면서도 재미와 감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균형 감각이 드라마를 성공으로 이끌었고 그 중심에 한석규의 연기가 있었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 외에도 한석규는 계속해서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영화에서는 스릴러, 범죄물, 액션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들었습니다. 대부분 전문직 캐릭터를 맡았는데 의사, 정보요원, 경찰, 검사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런 캐릭터들은 한석규의 안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와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한석규의 연기 스타일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의 목소리입니다.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는 중저음의 목소리는 한석규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목소리는 로맨스 작품에서는 따뜻하고 다정한 느낌을 주고 느와르나 범죄물에서는 냉정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한석규의 또 다른 강점은 절제된 연기입니다. 그는 과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섬세한 감정선을 따라가면서도 크게 티를 내지 않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특히 멜로드라마나 영화에서 빛을 발합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는 말하지 않아도 눈빛과 표정만으로 깊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배우입니다. 한석규가 작품을 고르는 안목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가 출연을 결정한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 시나리오의 완성도가 높고 감독의 역량이 검증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작품이 흥행에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작품성 면에서는 인정받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이는 한석규가 단순히 인기나 출연료만을 생각하지 않고 작품 자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석규의 수상 경력을 보면 그의 위상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1990년대의 영화 부문에서 여러 차례 나무주연상을 받았고 2010년대에는 드라마 부문에서도 연기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양쪽에서 모두 최고 연기상을 받은 배우는 한국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이는 한석규가 얼마나 뛰어난 배우인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한석규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상을 많이 받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한 배우입니다. 1990년대 한국 영화 르네상스 시기에 그는 가장 앞에서 그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쉬리로 대표되는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탄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한국 영화의 역사는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퓨전 사극이라는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었고, 낭만 닥터 김사부는 의학 드라마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작품들에서 한석규의 연기는 중심축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존재감과 연기력이 작품의 완성도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한석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의 겸손함과 프로페셔널한 태도입니다. 그는 오랜 시간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교만하거나 건방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후배 배우들과의 작업에서도 항상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고, 스태프들에게도 친절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촬영장에서는 누구보다 먼저 나와서 준비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연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젊은 배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연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한석규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배 배우들이 한석규를 존경하고 그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단순히 연기를 잘하는 선배가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배울 점이 많은 선배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한석규의 사생활은 비교적 조용한 편입니다. 그는 불필요한 스캔들이나 논란에 휘말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연예인으로서의 화려한 삶보다는 배우로서의 작품 활동에 집중해왔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촬영이 없을 때는 조용히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요즘 시대에 더욱 귀하게 느껴집니다. 40년 가까운 연기 생활 동안 한석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드라마에서 풋풋한 모습을 보이던 젊은 배우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중견 배우가 되었습니다. 로맨스, 느와르, 코미디, 액션, 사극, 의학 드라마까지 그가 거쳐간 장르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장르에서 한석규는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석규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역사가 보입니다. 1990년대 한국 영화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2000년대와 2010년대를 거치며 드라마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그의 작품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 시대를 지나온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만들고 이끈 주역이었습니다. 한석규라는 배우의 역사는 곧 한국 대중문화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석규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세대에 따라 다릅니다. 40대, 50대, 60대 분들은 1990년대 영화들을 떠올립니다. 초록물고기에서 보여준 날카로운 카리스마,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의 따뜻하고 애잔한 모습, 쉬리에서의 강렬한 액션 연기는 지금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그 시절 극장에서 한석규의 연기를 보며 웃고 울었던 추억은 특별한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동시에 최근의 젊은 세대에게 한석규는 낭만 닥터 김사부로 더 익숙할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면서도 따뜻한 김사부 선생님의 모습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한석규는 세대를 뛰어넘어 사랑받는 드문 배우입니다. 아이든 세대에게는 청춘의 추억을, 젊은 세대에게는 존경받는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석규를 보면 배우라는 직업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배우는 단순히 인기를 얻고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닙니다. 다양한 인물을 연기하며 인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그것을 관객과 나누는 예술가입니다. 한석규는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이야기할 때 한석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90년대 영화의 아이콘, 그리고 중장년 영입파 배우의 상징으로 그는 언제나 거론됩니다. 후배 배우들에게는 목표가 되고 관객들에게는 믿고 보는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이름 석자만으로도 작품의 품질이 보장된다는 인식이 있을 정도입니다. 한석규의 매력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본질에 있습니다. 유행을 쫓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깊이를 추구했습니다. 빠른 성공보다는 오래가는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는 여전히 최고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실력이고 진짜 인기입니다. 앞으로도 한석규는 계속해서 좋은 작품을 통해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떤 새로운 캐릭터를 보여줄지, 어떤 장르에 도전할지 기대가 됩니다. 60대가 된 지금도 그는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는 한석규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랑받는 배우로 남을 것입니다. 한석규라는 이름은 단순한 배우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이고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의 작품들을 보면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보입니다. 1990년대의 열정, 2000년대의 성숙, 2010년대와 2020년대의 완성이 모두 그의 연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한석규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확인하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출연한 영화와 드라마들은 지금 다시 봐도 좋습니다.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감동적이고 재미있습니다. 좋은 작품은 시간이 지나도 색바래지 않는 법입니다. 한석규의 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전, 30년 전 작품을 지금 봐도 그의 연기는 여전히 훌륭합니다. 한석규, 1964년생 서울 출신의 이 배우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이름입니다. 그의 여정은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국 대중문화가 성장해온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가 배우로 활동한 40년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와 정확히 겹칩니다. 한석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진정성 있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시간이 지나도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유행을 쫓지 않고 본질에 충실하면 오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함보다 깊이를 추구하면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들은 배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지금도 한석규는 어딘가에서 연기를 하고 있거나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4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왔지만 여전히 연기가 좋고 새로운 캐릭터를 만나는 것이 즐겁고 관객과 소통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런 순수한 열정이 있기에 한석규는 지금까지 최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석규는 단순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의 삶과 커리어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시간이 지나도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다는 용기를, 진심을 다하면 반드시 인정받는다는 믿음을 그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한석규의 연기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새롭게 선보일 캐릭터들을 기대합니다.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스크린과 브라운관에서 그를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석규 같은 배우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한석규, 영원한 대한민국의 대표 배우로 우리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